수강생 여러분, 5월 8일 10주차 2강 비대면 수업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8장에서 배운 완전 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최대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최대 이윤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최대 이윤이 아니라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르게 가격과 생산량을 책정해야 되죠. 그 경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독점시장은 뭡니까?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말하자면 전국을 다 커버할 때 공장이 여러 군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 각각의 공장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즉 MR 이꼬로 MC1 또는 MR 이꼬로 MC2, MR 이꼬로 MCN 이렇게 해서 한 개 비용에 따라서 각 기업의 생산량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공장의 생산량을 합쳐서 그 기업 전체의 생산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의 최대 이윤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바로 과점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은 그동안에 배운 세 가지 시장 형태와는 달리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시장 형태에 대해서 이번에는 영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점 시장에는 몇 개의 큰 기업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로 말하자면 2개 내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점 시장에서는 제품이 동질적이거나 이질적입니다. 특별히 과점 시장에서 2개 기업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복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점.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영자가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다른 기업이 반응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기업이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점 시장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과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점 시장에서 가격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수요 함수죠. 수요선이 A에서 디미드 2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상대방도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선이 A에서 디미드 2가 B에서 C로 이렇게 수요선이 굉장히 줄기가 가파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요선이 CB 디맨드 2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원래 수요선 A에서 디맨드 2가 있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수요선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색깔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자, 원래 수요선이 A에서 이렇게 디맨드 2로 돼 있다. 근데 내가 가격을 내렸을 때 상대방도 가격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선이 A에서 B로 왔다가 요 점에서 가격을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선이 다시 왼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즉 가격을 내리거나 올렸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시장은 4개의 모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모형은 가격과 관련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생산량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위지 올리고폴리죠. 스위지 과점은 뭘까요? 스위지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격의 인상 또는 가격의 인하에 대해서
other firms죠. 그죠? 경쟁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특수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모델이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과점 시장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있죠. Q firm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 기업들은 서로 약간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스위지 과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라이벌들이죠. 경쟁 기업들도 만약에 내가 가격을 깎으면은, 가격을 내리면은 가격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점 시장이니까 독점 시장처럼 진입 장벽이 있다. 요 네 가지가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수위지 가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A에서 디맨드 1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이 경우는 뭡니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다른 경쟁 기업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수요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가격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내린다 그러면 내 수요선이 이렇게 더 가파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가파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격을 내리더라도 수량이 원래 수요선과 달리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기업들이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좀 더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내 수요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선은 원래 A에서 디맨드 1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이 내가 가격을 내렸을 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초록색 부분 A, B, 디맨드 2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어디서 생산을 하죠?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기업들이 어떤 생산을 하나요? 원래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생산량이 결정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MR2하고 MR1이 되는데 MR1은 뭘까요? 원래 기업의 수요선에 대한 한계 수익선이 되겠죠. 여러분들 MR1, MR2 이런 것들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랬죠? 수요 함수의 2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는 거죠. 그죠? 원래 디맨드 1 그거에 대한 MR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맨드 2 새로 바뀐 이 수요선이죠. 그죠? 그거에 대한 MR2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어디서 결정이 됐을까요? MR1하고 MC1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래 수요선 A에서 디맨드 1 자, 여기서 보면은 MC1하고 MR2가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MC0하고 뭐가 만나죠? MC0하고 MR1이 만나죠. 그래서 원래의 그 MC0는 기업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한계 비용이죠. 그때 한계 수입 MR1하고 만나서 가격이 바로 여기서 P0로 결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내가 가격 인하를 했을 때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내 수요선이 이렇게 초록선으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MR2가 다시 이렇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뀌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MR2하고 이제 새로운 한계 비용 MC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돼서 이렇게 이 수요선 B점하고 P0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원래도 보면은 가격이 P0였죠. MR하고 MC가 만나는 이 점. 두 번째, 수요선이 바뀌었을 때도 MR하고 MC가 만나는 이 점에서 수요선에 연결시켜서 보면 가격이 P0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구간, 한계 비용이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도 가격은 그대로 있죠. 또 생산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위지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요선이 바뀌었을 경우에 특정 구간, 한계 비용이 변하더라도
가격이나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니까 이 뭡니까 이게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크로노 과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 과점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익지 과점이랑 마찬가지로 시장 내에 몇 개의 기업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 우리가 수익지 과점에서 뭐였습니까?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로노 과점에서 각 기업들은 라이벌이 생산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생산량을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때 이제 이트는 그거죠. 그죠? 이트 포함이죠. 각 기업들이 생산량을 변화시키더라도 라이벌 기업들, 즉 상대 기업들이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런 가정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크로노 과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과점이죠. 크로노 과점 시장에서 두 개의 기업만이 있는 크로노 복점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각 기업이죠. 두 개의 기업이 있는 그런 과점 시장인데 각 기업은 생산량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벌이 다시 말해서 경쟁 기업이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거다. 내가 상대 기업이 내가 상대 기업입니다. 상대 기업이 생산량 수준을 결정하더라도 경쟁 기업은 그대로 유지할 거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각 기업의 한계 수입은 결국 다른 기업의 생산량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른 기업들이 이제 생산량을 바꾼다는 얘기죠.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죠? 그래서 다른 기업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각 기업의 한계 수입은 다른 기업의 생산량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기업의 Profit Maximizing Output Level 이게 뭐죠? MR 이꼬로 MC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MR1 이꼬로 MC1 또 두 번째 기업은 MR2 이꼬로 MC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Profit Maximizing Output Level 사이의 어떤 그 관계는 우리가 소위 Fast Response 또는 Reac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반응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노 복점이죠. 크로노 복점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리니어 디맨드 펑션, 선형 수요 함수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 함수, 크로노 복점 시장의 수요 함수가 P는 A-B의 Q1 플러스 Q2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R1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MR1. MR1은 우리가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되죠? Q1을 곱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Q1을 곱하면은 바로 Q1의 총 PQ가 되는 거죠. 그죠? 총,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Q1 해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Q1으로 T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면은 이제 MR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R1을 한번 여기서 구해보면은 MR1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죠? MR1은 어떻게 됩니까? MR1은 여기서 AQ죠. 그죠? AQ. AQ인데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남죠? AQ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A만 남나요? A만 남죠. 그죠? 그 다음에 BQ1의 제곱이죠. BQ1의 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EBQ1이 되는 거죠. 그죠? EBQ1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Q2Q1이죠. 그죠?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남죠? BQ2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BQ2. 비용 함수는 C1, Q1에서 이걸 미분하면 뭡니까? C1만 남게 되죠. 그죠? C1. 그래서 여기서는 MC는 C1이 된 거다. MC1이죠. C1이 됐다.
자, 그러면 기업의 생산량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MR1은 MC1이 돼야 되겠죠. 그죠? MR1은 MC1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MR1은 여기서 A 마이너스 2 BQ1 마이너스 BQ2죠. 이게 뭐가 같아지는 겁니까? BQ2. 이게 바로 C1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기업 1의 생산량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게 불편한데 여러분들이 보기가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A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C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Q2는 EBQ1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죠? EBQ1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기업일의 생산량 Q1을 한번 구하자는 거죠. 그죠? Q1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Q1을 먼저 쓰겠습니다. Q1은 2B분의 2B분의 A 마이너스 C1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또 요 BQ2는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2B분의 BQ2가 된 거죠. 그죠? BQ2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놓으면은 식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Q1 이거로 2B분의 A-C2 그 다음에 C1이죠. C1 그죠? 이게 미리니까 여기 C1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이제 약간 할 수 있죠. 크로스아웃 할 수 있으면 남는 건 뭡니까? 2분의 1, 요 부분은 이제 다시 쓰면은 2분의 1, 2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업 1의 생산량은 기업 2의 생산량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 생산량의 2분의 1이 이제 Q1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A는 뭡니까? A는 여기서 우리가 상수죠. 상수. 그죠? C1은 뭡니까? A의 기업 1의 한계 비용이죠. 그죠? 한계 비용. 그 다음에 B는 뭐나요? B는 우리가 수요함수에서 나온 B죠. 그죠? 수요함수에서 나온 B.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C1하고 Q2가 이제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Q1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C1이 뭡니까? 한계 비용이 중요하고 A-C1이고 그 다음에 이제 Q2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Q2도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똑같이 MR2는 어떻게 구해질까요? 여기서 MR2는 어떻게? 똑같습니다. A-E, B 이제 Q가 되겠죠. 그죠?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Q2가 아니라 이제 BQ1이 되겠죠. 그죠? 미분한 겁니다. 미분. BQ1. 그 다음에 MC1은 어떻게 됩니까? MC1도 이제는 MC2가 되겠죠. MC1이 아니라. MC2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C2가 되는 거죠. C2. C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MR2와 MC2가 구해지면은 기업 2 복정 크로노 복점에서 두 번째 기업의 생산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Q2는 똑같이 우리가 Q1에서 본 것처럼 MR 이꼬로 MC 다시 말해서 MR2 이꼬로 MC2에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에 A-C2 2분의 1 Q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은 상대 기업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 기업의 생산량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림으로 Q1, 즉 기업 1의 생산량과 Q2, 기업 2의 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줄이고 이제 그래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계속 그래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전부 다 줌을 찍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펌 1의 리액션 펑션, 다시 말해서 Q1은 Q2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펌 1의 반응 함수죠. 리액션 펑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복점이니까 기업 1과 기업 2가 생산을 함에 있어서 기업 2가 생산을 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 1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보면은 이 점은 기업 2가 이만큼 생산하고 기업 1이 이만큼 생산하는데 만약에 기업 2가 생산을 안 한다.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Q1이 생산을 하는 거죠. Q1이 그죠? 이때는 Q1이 바로 모노폴리 독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Q2도 마찬가지입니다. Q2의 반응 함수는 바로 이 하늘색 선이 되겠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Q2는 Q1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Q1이 점점 좀 줄인다. 줄여가지고 전부 다 Q2가 생산하면 Q2가 바로 모노폴리 독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두 기업이 반응 함수가 다른데 이 두 기업의 반응 함수가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균형이 된다는 얘기죠. 크로노 균형이 돼가지고 이 점에서는 기업 2가 이만큼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 1은 이만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크로노 과점의 균형에서는 상대방의 산출량이 주어져 있다면 내가 또는 어느 기업도 두 기업 다 마찬가지죠. 그죠? 상대방의 산출량이 정해져 있다면 내 산출량을 변화시킬 어떤 유인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크로노 과점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 과점에서는 등이윤 커브라는 등이윤 곡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기본 펌이죠. 주어진 어떤 기업에게 동일한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과점 시장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생산한 아웃풋의 조합을 우리는 등이윤선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기업에게 동일한 이윤을 가져오게 하는 그 과점 시장 내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조합을 우리는 등이윤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등이윤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반응함수죠. 기업 1의 크로노 과점 시장 내에 있는 기업 1의 반응함수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R1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등이윤선의 every 포인트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same level의 profit이다. 다시 말해서 FAG 이런 것들은 파이 제로라는 등이윤선에서는 동일한 이윤을 누구한테 가져다 준다? 기업원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파이 제로보다 파이 1이 또 이렇게 크게 보이죠. 그죠? 파이 1에서도 어느 점에서나 다 기업원에게 동일한 이윤을 가져다 준다. 파이 2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파이 제로, 파이 1, 파이 2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 기업 안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소 프라핏 커브는 보면은 어, 독점일수록 기업 안에 더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런 아이소 프라핏 커브는 결국 기업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이 등유선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다시 말해서 기업원이 독점에 가까울수록 기업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이소프라픽 커브 이거는 이 등 이윤선은 반응 함수와 만나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피크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반응 함수와 아이소프라픽의 피크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소프라픽 커브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소프라픽 커브의 특성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반응 함수와 등 이윤선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즉 펌프의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펌만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등 이윤선이 나타나죠, 그죠?
등유선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Q2, 펌2의 생산량이 지금 Q2로 정해져 있을 때 그럼 펌1은 어디에서 생산을 해야 될까요? 자, A에서 생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펌2가 Q2로 정해져 있는데 A에서 생산하면은 등이윤선이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있죠. 그래서 A는 B보다 또 B는 C보다 이윤이 적게 되는 거죠. 그죠? 자, D는 어떻습니까? D도 여전히 등유선 선 I1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펌1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많이 가져다 주는 생산량은 Q1C죠. 그죠? Q1C에 생산하면 이윤이 가장 많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함수와 등이윤선을 가지고 그 기업이 어디에서 생산하면, 즉 상대방의 생산량이 줄었을 때 어디에서 생산하면 가장 큰 이윤을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펌2도 마찬가지입니다. 펌2의 이익은 어떤 경우에 가장 커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반응함수, 다시 말해서 Q1, 기업 1에 대한 생산량이 좋아졌을 때 펌2는 어떤 경우에 가장 이익이 크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복점에 가까울수록 이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파이 1에서 파이 2, 파이 3로 갈 때 더 이윤이 많아진다. 즉, 펌 2가 더 많은 생산할 때 당연히 그렇죠. 그죠? 이윤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 파이라는 파이 1, 2, 3라는 등이윤선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R2라는 반응 함수를 통해서 어느 경우에 펌2에게 가장 이윤이 많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생산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이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한번 그 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이윤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반응함수와 관련해서 쿠르노 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반응함수상에서 등이윤선이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윤이 가장 높다고 그랬죠. 그죠? 각각의 반응함수와 등이윤선이 반응함수상에서 만나는 요점, 등이윤선이 서로 교차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응함수가 교차를 하고 있죠. 이 점이 바로 쿠르노 균형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등이윤선과 등이윤선이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반응함수가 만나는 점에서 쿠르노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알고 다음 장에서 좀 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쿠르노 과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쿠르노 복점의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즉 쿠르노 복점 상태에서 어느 한 기업의 한 개 비용이 감소할 때 쿠르노 복점의 균형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현재 상황에서 기업 1의 반응함수 R1과 기업 2의 반응함수 R2가 만나는 점 E에서 쿠르노 복점의 균형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나 이제 기업 2의 한 개 비용이 감소를 하면은 기업 2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업 2의 반응 함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F에서 이루어지면서 기업 2는 한계비용 감소로 Q2 스타에서 Q2 2스타로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기업 안에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Q1 스타에서 Q1 2스타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 F에서 이제 쿠르노 복점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비용이 감소하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수위지 가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죠? 수위지 가점은 뭐였습니까? 수위지 가점은 내가 가격을 내리면 상대방도 가격을 내릴 것이다. 내가 가격을 올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위지 가점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이제 한계 비용이 변할 때, 다시 말해 한계 비용이 감소할 때, 이때 수위지 가점을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죠? 한계 비용이 변하면은 언뜻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수위지 가점에 이런 그 수요 함수가 있는데 내가 가격을 내릴 때 상대방도 가격을 내릴 거다. 그래서 수요 함수가 이렇게 꺾이는 걸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한계 비용을 이렇게 이제 물론 여기 MR이 거져야 되겠죠, 그죠? MR이 거져갖고 한계 비용이 이렇게 MR하고 만나는 점에서 기업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됐었죠. 자, 이제 이 수익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기업, 한 기업이 한계 비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있죠. 생산량이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MC하고 MR이 만나는 점, 이제 보라색에 관련된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MR이죠. 이 보라색은 원래 MR이고 꺾인 수렴수의 MR. 그래서 MR하고 MC가 만나는 요점에서 이제 다시 가격과 생산량 여기서는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구간 한계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특정 구간에서는 생산량이나 생산량의 결정이 그대로인 거죠, 그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도 그대로다. 이게 이제 수의지 가점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변할 때 이 수의지 가점에서는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본 뭡니까? 꾸르노 과점에서는 꾸르노 복점에서는 생산량이 변하면서 한계 비용이 변하면서 생산량이 이렇게 변하게 됐죠, 그죠?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꾸르노 과점에서는 기본 가정이 뭐였죠? 상대 기업의 생산량이 일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 기업의 생산은 일정하다. 그런데 내 기업의 한계 비용이 감소했다. 그래서 내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수의지 가점하고 꾸르노 가점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죠. 한계 비용이 변할 때 생산량이 일정한 거하고 생산량을 확대시키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수혜지 가점은 가격과 관련돼서 가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구로노 가점에서는 생산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장에서 또 수혜지 가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구로노 가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로노 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인데 너무 많이 이 비대면 수업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노 가점의 다음부터는 다음 주 비대면, 다음 주는 아니네. 이걸 듣는 시간 기준으로 하면 목요일이죠, 그죠? 목요일 대면 수업에서 다시 컨티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9월 8일 비대면 수업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